네, 두 번째 도착한 역은 건설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인데요. 지난번에는 이 뭐죠? SY가 같은 기업들 그죠? 네네네, 모듈러. 모듈러도 나왔고 뭐 건설업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현대건설이 그 현재 기업하고 뭐 MOU 하면서 건설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현대건설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MOU를 맺었는데,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 항공사와 이제 네. 협력을 맺은 건데요. 일단은 요 이제 공항의 확장 공사가 중요한데 이 전국의 여객 수송량이 약 62% 그리고 수송량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 공사와 또 추가적인 인프라들까지도 향후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설정이 돼서 움직였는데 그럼 묵직하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좀 대형 건설사들이 오늘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뭐 네. 현대건설도 장중에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충분히 좀 이슈나 모멘텀을 좀 받아줄 수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증권가의 이런 건설주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국내에서는 약간의 조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GS건설에 네.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사실상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엔 그거에 대한 해답이 해외 수주다라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포트 내용들을 보시면.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상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양대 산맥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이슈나 모멘텀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것 자체가 기타 다른 이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상당히 조금 투심의 호전으로 봤고 왜냐하면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군들은 뭐 주가가 진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랐는데 이 건설주들은 오히려 국내에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붙어주면서 사실상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과 지금 이제 한미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재건을 위한 뭐 SMR 건설 사업 공동 진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 3대 연합에 따른 추가적인 이런 건설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투심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4%, 말씀하신 대우건설은 9% 올랐고요. GS건설도 5%가 올랐는데 GS건설은 사실은 국내 건설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쉽게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8월 달에 관련된 이제 그 공시가 제대로 나올 거거든요. 조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GS건설은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GS건설 관련된 리포트를 읽어보셔도 아마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조금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리포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 건자재주인 KCC도 오늘 강했고요. 요 며칠 보니까 주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뭐 이런 지금 재건의 모멘텀 이런 건가요? KCC도? KC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차와 이제 좀 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된 것도 있고요. 좀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저평가 매력도가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PBR이 0.3배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역사적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뭐 도료라든지 이런 관련 실리콘 메탈 업황도 부진하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업황이나 이런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될 텐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저평가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저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소개를 좀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점 메리트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업황이 정확하게 턴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상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최바닥권에서 좀 일부 올라왔는데 이제야 그 밑에 박스권 하단 라인을 좀 뚫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기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상당히 좀 하반기 이후부터는 업황 개선에 따른 이런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투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이런 좀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를 받으면서 단기적인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기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키맞추기의 흐름들도 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KCC는 이제 범현대가로 옛날에 현대그룹에서 지분 경쟁하면 백기사로 이제 주로 나섰던 기업이고, 대충 생각하는 주가도 한 40만 원, 50만 원대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2만 4천 원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죠?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하게 20만 원 밑에서 지금 돌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주말에 집중호우로 사실은 피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건설 폐기물 관련주들 주식시장에서 이런 데도 좀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할까요? 이제 사실상 폐기물 처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호우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일시적인 테마가 형성이 될 거고, 거기서 수급이 쏠려서 급등이 나오면 그 안에서의 좀 단기 테마로 끝날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폐기물 처리가 사실상 한 최근 2, 3년 사이 M&A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물 폐기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사실상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좀 움직임이 격하게 나오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이런 생화물 폐기물에 대한 이런 성장 속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향후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일까 좀 보겠습니다. 원래 해외 수주나 이런 걸 보면 대형 건설사이긴 한데, 근데 오늘은 올랐지만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지난번에 현도건설은 6조짜리인가요? 엄청난 수주가 나왔는데 그날 윗꼬리 달고 그날도 밀려버릴 정도였고요. 중소형 건설사들이 사실 이런 약간 재건 이런 쪽으로는 강하긴 한데요. 타픽 종목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꼽아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회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건설을 품고 있죠. 삼성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주가 높아지고 있고요. 건설사로 포함을 시켰을 때는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이 한 50% 정도를 주택 부분에서 수익성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 신저가 흐름을 갈 때 이 종목을 오히려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화공 부분이 하반기 이후에 조금 더 수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스 부분이나 이런 입찰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가시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4분기에는 UAE에서의 이런 가스전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추가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린 수소라든지 배당 이런 좀 미래 사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사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비전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이제 배당 부분은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핫하게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일단 수주만 보더라도 또 주가의 지금 탄력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의 이제 주택건설 중심의 부분들은 삼성물산에 또 들어가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하신 건설이나 플랜트나 수소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많죠. 어떻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순수한 건설업체라기보다는 그죠. 이런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른 관심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오늘도 2개의 역을 이동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제 채널 EBC